언니의 남편, 내게는 형부라 불러야 할 사람, 절대 바라보면 안 되는 대상이었다. 그런데 그날 그의 눈빛이 내게 닿는 순간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언니가 외출을 나간 저녁, 집에는 형부와 나 단둘만 남았다. 나는 부엌에서 저녁거리를 준비하며 괜히 분주하게 움직였다.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 냄비에서 끓어오르는 소리. 그런데도 집은 낯설리만큼 고요했다. 형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나는 슬쩍 시선을 주었다가 급히 눈을 돌렸다. 왜 괜히 의식하는 거야? 아무 일도 아닌데. 고마워. 항상 언니를 이렇게 챙겨줘서. 형부의 목소리가 불쑥 들려왔다. 나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내게 고맙다는 말을 덧붙였다. 평범한 인사였지만 왜인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급히 웃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대화는 짧게 끝났지만 그 순간의 시선은 오래 머물렀다. 우리는 식탁에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었다. 언니가 없는 자리에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다. 형부는 밥을 뜨며 가볍게 이야기를 꺼냈다. 요즘은 공부하느라 힘들지 않아? 네, 그냥 늘 그렇죠. 나는 짧게 대답했다. 대화는 몇 마디로 끝났고 다시 정적이 흘렀다. 젓가락을 움직이는 소리,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북을 덜어내려던 순간 내 손끝이 그의 손등에 스쳤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나는 급히 손을 거두며 눈을 내리깔았다. 심장은 철렁 내려앉고 숨은 가빠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 짧은 침묵이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다. 안 돼. 그는 언니의 남편이야.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 그래야만 해. 나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하지만 손끝의 떨림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평범한 식탁이었지만 그 순간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자 그는 조용히 말했다. 잘 먹었어. 덕분에 든든하게 먹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머릿속에 겹쳐졌다. 오늘 하루는 평범하게 끝난 듯했지만 내 안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다. 나는 속삭였다. 언니의 남편과 눈이 마주친 순간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은 끝났어야 했다. 평범한 식탁, 사소한 대화, 손끝의 떨림 모두 잊어야 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또다시 우연처럼 스침은 찾아왔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언제나처럼 분주했다. 언니는 부엌에서 아침을 차렸고 형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다. 언니가 잠시 전화를 받으러 방에 들어간 사이 식탁에는 나와 형부 단둘만 남았다. 어제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렸다. 형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은 수업이 몇 시니? 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10시요. 짧고 평범한 대화였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보니 대견하다. 그 말은 그저 칭찬일 뿐인데 내 심장은 더 크게 요동쳤다. 식탁 위에서 반찬을 건네는 순간 어제처럼 또다시 손끝이 스쳤다. 나는 깜짝 놀라 급히 손을 거두었다. 죄송해요. 내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는 눈길을 피하며 말했다. 아니야.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짧은 대화였지만 그 순간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우린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아침을 마친 뒤 나는 거실로 나왔다. 형부는 출근 전 서류를 챙기며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나는 일부러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눈길은 자꾸만 그에게 끌렸다. 순간 그의 눈과 마주쳤다. 나는 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늦었다. 짧은 시선의 교차가 가슴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안 돼. 이건 그냥 우연일 뿐이야.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일 뿐이야. 나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러나 또 다른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다. 왜 자꾸 손끝이 겹치는 거지? 왜 시선이 닿을 때마다 숨이 막히는 거지? 형부가 현관으로 향하며 말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내 형부도요.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내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나는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우린 모른 척했지만 이미 경계선은 흔들리고 있었다. 우린 끝까지 우연이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반복된 순간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감춰왔던 고백이 터져 나오고 말았다. 그날 저녁, 창밖에서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졌다. 천둥 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울렸고 창문이 덜컹거렸다. 나는 방 안에 앉아 책을 펼쳤지만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형부였다. 그는 소파에 앉아 창밖의 폭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괜히 부엌을 오가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다. 그러나 눈길은 자꾸 그에게 향했다. 갑자기 퍽 소리와 함께 불이 꺼졌다. 집안은 순식간에 암흑에 잠겼다. 괜찮니? 형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초를 찾아볼게요. 서랍에서 꺼낸 작은 초 하나에 불을 붙였다. 촛불이 깜박이며 거실 한가운데를 비췄다. 어둠 속에서 드러난 그의 얼굴은 낯설고도 익숙했다.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눈빛은 깊은 떨림을 품고 있었다. 우린 촛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밖에서는 폭우가 세차게 내리고 안은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형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무섭진 않니? 나는 손끝을 꼭 쥔 채 대답했다. 괜찮아요. 그냥 오늘따라 조용하네요. 짧은 대화였지만 우리는 서로의 눈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침묵이 더 큰 대화처럼 느껴졌다. 그가 내게 따뜻한 물이 담긴 컵을 건넸다. 내 손끝이 그의 손등에 닿았다. 이번엔 누구도 손을 거두지 않았다. 심장이 요동쳤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런 게 계속되면 안 되잖아요. 그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다. 알아, 그런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이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야.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듯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낮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처음엔 내가 그냥 동생 같았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널 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어. 나는 눈을 감았다. 저도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매번 흔들렸어요. 모른 척했을 뿐이에요. 고백이 끝나자 방 안은 정적에 잠겼다. 밖의 폭우는 더욱 거세졌고 촛불은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가 천천히 몸을 기울였다. 숨결이 겹쳤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닿았다. 짧지만 치명적인 순간, 애절함과 죄책감이 뒤섞인 입맞춤. 나는 거부하지 못했다. 오히려 오래 묻어두었던 마음이 터져나왔다. 안 돼, 그는 언니의 남편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따뜻하지? 입술이 떨어진 뒤 나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저었다. 알아, 그런데 이미 늦었어. 난 이제 멈출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내 마음을 더 깊이 무너뜨렸다. 나는 떨리는 손끝을 꼭 움켜쥐었다. 창밖 폭우는 멈출 기미가 없었다. 촛불은 위태롭게 흔들렸고 내 눈빛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나는 속삭였다. 언니의 남편과 나. 그날 밤 드러난 고백은 결국 내 삶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우린 고백을 감추기로 했다. 다시는 그런 순간이 없었던 것처럼 웃기로 했다. 하지만 평범해 보이는 일상은 이미 균열로 가득 차 있었다. 폭우와 촛불의 밤이 지나고 아침은 아무 일 없던 듯 밝았다. 언니가 돌아와 식탁을 차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언니 곁에 앉았다. 형부는 신문을 펼쳐 들고 있었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인사를 건넸다. 잘 잤니? 나는 잠시 멈칫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잘 잤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내 심장은 그 순간 크게 요동쳤다. 나는 국을 떠내며 손끝의 떨림을 감추려 애썼다. 언니가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비운 순간 식탁에는 다시 우리 둘만 남았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젓가락을 움직였지만 시선은 잠시 나를 스쳤다. 그 짧은 눈빛에서 나는 다시 어젯밤을 떠올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젓가락은 제대로 힘을 받지 않았다. 반찬을 건네려는 순간 우리의 손끝이 또다시 스쳤다. 나는 급히 손을 거두며 웃었다. 겉으론 평범한 대화였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오후 거실에서 언니와 셋이 함께 드라마를 보았다. 언니는 드라마 장면에 크게 웃었고 나는 억지로 따라 웃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내게 닿았다. 짧고 은밀한 시선 교차. 나는 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늦었다. 내 얼굴은 달아올랐고 손끝은 차갑게 떨렸다. 드라마의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내 안엔 죄책감과 불안만 가득 차 있었다. 저녁 무렵 언니가 방으로 들어간 사이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뒤에서 다가온 기척. 형부가 그릇을 건네며 낮게 속삭였다.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어. 내 눈을 마주칠 때마다 나는 숨을 삼켰다. 부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해요. 제발요.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다. 너도 알잖아. 이미 늦었다는 걸. 순간 우리의 손끝이 다시 스쳤다. 짧은 떨림이 온몸으로 퍼졌다. 방으로 들어와 거울을 마주했다. 겉으론 평온한 얼굴. 하지만 눈빛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아무도 모른다. 언니는 여전히 나를 믿고 있었고 형부는 태연하게 웃었다. 하지만 우리 둘은 알고 있었다. 균열은 감춰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속삭였다. 이건 죄야. 그런데 왜 멈출 수 없는 걸까? 창밖에서 빗방울이 흩날리고 있었다. 나는 창문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겉으론 평온했지만 일상 속 작은 균열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언젠가 이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겉으론 평온했다. 나는 웃었고 언니도 웃었고 형부 역시 태연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우리 셋의 웃음 뒤에는 감춰지지 않는 균열이 있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언젠가 이 모든 게 무너질 것이라는 걸. 주말 아침 세 사람은 식탁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언니는 밝게 웃으며 반찬을 챙겼고 형부는 태연한 얼굴로 대화를 이어갔다. 이번 주는 일이 좀 바빠질 것 같아. 형부의 평범한 말에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아, 힘내요 라고 말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국자를 건네던 순간 그의 손끝과 내 손끝이 스쳤다. 순간 심장이 크게 요동쳤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숙였다. 오후 언니는 전화를 받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나와 형부 단둘만 남았다. 나는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 속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짧은 침묵 끝에 그의 시선이 내게 닿았다. 나는 급히 눈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은 어젯밤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웃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들켜버릴 거야. 나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하지만 손끝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녁 준비를 도우며 부엌에서 마주쳤다. 그가 그릇을 건네며 낮게 속삭였다. 오늘도 숨이 막혔어. 내 눈을 마주칠 때마다 나는 두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저었다. 제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요. 언니 앞에서는 제발.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다. 넌 알잖아. 이미 늦었다는 걸. 그 순간 또다시 손끝이 겹쳤다. 짧았지만 선명한 떨림이 온몸으로 퍼졌다. 방 안에서 거울을 마주했다. 겉으론 평온한 얼굴. 그러나 눈빛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아무도 모른다. 언니는 여전히 웃으며 나를 믿었고 형부는 태연한 얼굴로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나와 그만은 알고 있었다. 우리 사이의 떨림은 더 이상 감춰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속삭였다. 이건 죄야. 그런데 왜 멈출 수 없는 걸까? 언젠가 들켜버릴 텐데. 창밖에서는 다시 빗방울이 흩날리고 있었다. 나는 창문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겉으론 평온했지만 그날 밤 시작된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언젠가 이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